오늘 짱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 매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월요일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가장 아래쪽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땐 역시 실적과 업황일까요? 믿고 가는 2차 전지, 소재주 오늘 잘 가는데요. 5위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보죠. 자원 무기화 시대일까요? 수급 불안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고 있는데요. 4위 히토리오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3위입니다. 부산 콘서트에 대해서 잘 끝났다란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BTS 군입대 지연 문제가 또 부각됐기 때문일까요? 하이브 흔들리는 가운데 엔터주 3위 올라와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빈살만 왕세자가 연내 방안을 취소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렁이는 쪽 있죠?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제 1위를 보실까요? 가장 높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 먹통 사태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타격받고 있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하나씩 저희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재성 이슈에 기대감을 걸었는데 오히려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쪽부터 볼까 봐요. 우리 부장님께서도 엔터주 지금 3위에 올려놔 주셨는데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일단 부장님. 사실 카카오와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악재성 뉴스가 나와서 주가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엔터 가운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BTS 공연에 대해서 좋았다, 많은 참여도가 있었다, 등등등 나와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엔터 가운데서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BTS 군입대 관련 브레이크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오늘 하이브가 장중에 많이 빠졌던 이유는 마리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군입대 관련된 이슈로 빠진 건 아니고요. 실제 오늘 빠진 이유는 다르게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장중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넷마블 관련된 유동성 이슈가 시장에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넷마블 차입금 상환, 그러니까 미국 소셜 카지노 회사 스피넥스 인수를 하기 위한 이 차입금이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 18.2%를 담보로 10억 3,500만 달러, 약 1조 5천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상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하이브 주가 하락 때문에 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가능성이 시장에 이제 우려가 점쳐지면서 숏 물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한 가능성, 이게 상당히 나왔죠.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반대매매 조항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반대매매로 투매가 나올 만한 이슈는 계약서상에 없다라고 확인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 많이 빠진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그 3분기 BTS 그룹 활동 제외한 시장 대비 실적을 보면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3분기 매출액은 한 3,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단도 시장 추정치 대비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엠번 판매도 한 450만 장 정도 3분기에 됐습니다. 그리고 MD라든지 굿즈 같은 경우도 새롭게 지금 데뷔한 뉴진스라든지 팝업창, 그 팝업 관련된 스토어, 그러니까 여의도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가 실제 있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부산의 BTS 공연이라든지 세븐틴, TXT, 엔하이픈 등 월드 투어 MD나 굿즈 등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주력 아티스트 팬덤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신인 걸그룹, 보이그룹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지금 데뷔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그룹, 그리고 이제 북미 쪽과 일본 지역의 K-팝 글로벌 팬덤 형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있고 또 일본 시장은 다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부정적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대치를 조금 못 미칠 수 있는 환율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결제 수단인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위버스 20을 위시한 플랫폼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는 나쁘지 않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BTS 관련된 군입대 문제가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40배 이상 받았던 밸류가 지금 한 20배 정도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의 급락은 오히려 이 펀더멘탈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펀더멘탈보다는 넷마블 관련된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과한 매도였다.
이 부분에서는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래서 뭐 실적이 3분기의 기존 가이던스보다 컨센 대비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3분기 대비 실적은 괜찮다고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빠진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4분기 지금 군입대 관련된 어쨌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방향성이 나오면서 길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위버스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높은 멀티플을 봤던 것들이 지금 거의 멀티플 절반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BTS 관련된 부분들이 4분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 계단 위에 있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관련주를 볼 텐데요.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죠. 빈살만 왕세자 연내 방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부장님, 근데 방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니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실제 오늘 뭐 대장주로 이야기됐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급락했습니다만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IR 통화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면 뭐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미 계약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실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많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멀티플이 조금 많이 올라왔던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한미글로벌도 확실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면서 주가 꽤나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다소 조금은 뭐 국내에 이제 일단 방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의 어떤 뭐 뉴스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약한 회사들이 계약이 폐지되거나 파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 뭐 현대건설, 유신, 한미글로벌, 히림, 세아베스텔 지수 등의 네옴시티 관련주가 이미 이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꽤 많이 선반영됐다는 점, 이 부분들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국내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고 11월쯤에 G20 뭐 회담에서 아마 또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열려있다는 점에서 조금 긴 시기열로 본다면 아직은 발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이 발주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아주 소수의 어떤 발주만 나온 것만 해도 규모가 워낙 크고 640조 규모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발주가 더 나올지는 좀 더 뉴스프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어떤 차익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간 경쟁 구도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에는 어떨까요?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 2030 엑스포 관련해서 부산과 사우디의 리야드 이쪽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배제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지금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뭐 이렇게 국가 간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사우디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에 간다 안 간다 이야기가 많았다가 사우디 방문을 하면서 이 관련된 원유 증산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주먹도 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게 가려고 바이든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사우디 왕세자가 뒤통수를 쳤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실제 감산을 굉장히 주도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뒤통수를 한번 맞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 쪽으로 약간 친러시아 성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도 일단 감산 쪽으로 기울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동 지역과 관련된 어떤 전략을 새롭게 의회 쪽과 열어나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어떤 중동 지역의 어떤 재편을 이야기 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뭐 군축 관련된 부분에서 군수물자를 갖다가 뭐 1년 동안 사우디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다. 실제 지금 1년간 놓고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군수물자 수입의 1위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수입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79%가 미국에서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등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물자가 대부분 다 호환이 되는데 이 사우디 쪽으로 지금 미국이 1년 동안
지금 이제 뭐 군수물자 관련해서 수출을 하지 않는 법안을 의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철군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미국과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에서 사우디가 러시아 쪽에 약간 편을 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뭐 한국이 약간 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위기는. 네. 근데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아무렇게 또 발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력이 있고 좋은 가격에 좋은 기술이 있는 쪽으로 발주를 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그렇게 단언적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금 뭐 시장에 반영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계감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미 주가에 굉장히 선반영되면서 주가 꽤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경계하는 듯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받아봤고요. 키워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의 카카오 그룹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말 먹통 사태에 지금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이게 부장님, 악재를 어느 정도 리스크를 최대한 반영하고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은 시장 전체 지수와 연동해서 봐도 분위기에 타서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이 주춤한 상태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가뜩이나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신용매물이나 대차장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네.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업황을 돌릴 만한 어떤 이슈가 사실은 좀 굉장히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계속적으로 기다렸는데 오히려 악재가 더 터져버렸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되면서 이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쪽은 그래도 복구가 좀 빨리 된 편입니다만 네. 카카오 쪽이 좀 유달리 복구가 좀 늦어진 상태이죠. 여기에 따라서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 네이버 일부 서비스, 그다음에 SK 관계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SK CNC 데이터 센터를 메인 센터로 두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도 화재 발생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카카오 쪽에 굉장히 많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이게 터지니까 카카오페이도 안 되죠. 그러면 네. 어디로 가죠? 토스나 이런 쪽으로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된 뭐 한국정보인증이나 이런 쪽이 또 올라가는 쪽 이런 쪽이 나올 수 있고 애플페이나 뭐 삼성페이 쪽에 또 약간 페이 쪽으로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수급주이 몰려가고 있고 약간 좀 이게 가장 핵심은 쏠려 있었다는 거죠. 네. 카카오 쪽에 굉장히 쏠려 있는 서비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 회사의 이슈인데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쏠려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면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고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파급력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불확실성이 하나가 생겼죠. 뭐냐면 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결국은 이 피해 보상 규모도 또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 하기가 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피해 보상이 나오고 이 피해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산정이 될 것인가가 다시 한번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인가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빠졌다는 이슈만으로 그냥 이제는 사도 되겠지라고 보기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질문을 드려요. SK CNC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지주사인 SK가 이 배상 관련한 이슈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금액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카카오 쪽의 이슈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자리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네, 뭐 일부 종목들이 반사이익 때문에 급등하고 이 종목들이 빠져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피해 보상 금액이 사실 얼마일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기준이 마련되고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캐스팅이 가능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빠졌을 때 이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싸다 비싸다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섣불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쉽지 않고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더 피해 보상 금액을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키워드 저희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히토류, 알루미늄, 각각 이슈는 다르지만 국가 간의 날선 멘트들 그리고 대응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광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광물 가운데서 여러 뉴스 가운데서 부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신 쪽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히토류는 중국 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특히 이제 미국의 군수물자 같은 경우도 히토류의 영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미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약간 격화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히토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미국이 근데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대만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다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극소수의 대만 독립분자와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이 무력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강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미군이 이제 중국산 히토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드러났고 더군다나 IT 제품들의 대부분 다 히토류가 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히토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차별 공습에 대한 차원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관련된 제재도 나옵니다. 지금 런던 금속거래소 LME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 관련된 알루미늄도 지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그리고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지금 들어간다는 점이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MS가 시장의 마켓쉐어가 6%가량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재가 된다면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에 작년, 올해까지 해서 6대 비축물자 재고 현황에 따르면은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주석, 니켈 등의 4개 품목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올해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해서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 이야기가 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비철금속 관련된 재고량에 대한 우려가 또 대두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같이 히토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수혜주들이 일부 좀 움직인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게 짧은 테마는 아닐 것 같고 물론 이 회사들이 펀더멘탈리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런 불안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공급망 이슈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소 조금 수급이 좀 더 쏠릴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뉴스를 계속 저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원픽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여러 종목들이 언급이 됐는데 자, 어떤 종목이 원픽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부장님, 오늘의 원픽은요?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하이브를 조금 길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 물론 당장 매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실제 3분기 실적을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58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600억 이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진스 데뷔 세븐텐 컴백 때문에 앨범이 약 45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MD 굿즈 같은 경우도 BTS의 마지막 물량도 꽤 많이 팔린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물론 BTS가 약간 부산의 공연이라든지 이게 마지막으로 군대 가는 이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데뷔를 하면서 BTS를 완전히 메이크업하지는 못할 겁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어떤 그룹들이 상당히 괜찮은 데뷔 앨범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전체 활동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병역 이슈는 어쨌든 당분간 아마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 멤버 진의 입대 전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12월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관점이다. 그리고 현재 PER 기준 20배 미만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다 본다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JYP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쪽과 거의 비슷한 수준 이하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위버스의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다소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생각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중장기 시계열에서 12월까지 4분기 바닥을 놓고 중장기 시계열로 목표가 15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각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포인트 짚어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메모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해보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